화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코어 에쿼티 발표해 주세요. 네, 아시아 코어 에쿼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화웨이형 반도체 제재를 단행한데요. 지난 7월 1일 인텔은 중국 1위 서버업체인 낭도정보향 CPU 공급을 2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기술 제재가 더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하이테크 산업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 필요성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인 빅펀드 이기 본격적인 투자 집행은 파운드리 업체의 캐펙스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공정 미세화도 반도체 장비 수혜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뭐 종목단은 아니지만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하이 증시 크게 올랐더라고요. 5% 이상 올랐는데 뭐 좀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박인금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뭐 특별하게 중국 증시가 급등할 만한 뭐 펀더멘탈적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기존의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자금 완화 정책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 것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뭐 없던 장이 갑자기 풀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뭐 기폭제나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보시면은 최근에 그 주가 오른쪽 보시면은요, 그 부동산 쪽이 같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증권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는 매번 불마켓 시작 전에는 이제 증권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증권주가 급등하면서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불마켓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불마켓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 코멘트는 박인금 연구원한테 조금 더 하시는 걸로 하는. 네, 이어서 SMIC 발표해 주세요. 예, SMIC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달 전에 미국이 화웨이를 추가 제재할 때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중국의 SMIC랑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정확히 100% 올랐습니다. SMIC 주가가 어제도 한 20% 정도 오르고요. 기존에는 TSMC가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 하이실리콘의 제품 생산을 담당을 했었는데 미국 정부의 제재로 TSMC가 하이실리콘 제품 생산을 이제 못하게 되면서 화웨이 입장에서는 유일한 대안이 같은 중국 업체인 SMIC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SMIC의 최신 공정이 14나노고 화웨이라든지 뭐 삼성전자 그리고 TSMC가 사용하는 최신 공정은 5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기술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신 AP는 SMIC를 통해서 만들 수가 없고요. 당장은 화웨이가 미디어텍의 AP를 사다가 사용을 하고 한 몇 년 이후에 SMIC의 기술력을 키워서 SMIC를 파운드리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MIC의 기술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화웨이라든지 뭐 중국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력 상승 속도가 예전 대비해서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 작년에 적자가 났고 재작년에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당장 1분기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회사가 2020년에 캐파 투자를 8인치를 30K 투자하고 12인치를 20K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캐펙스 전망치를 기존의 32억 달러에서 43억 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이거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올해 캐파 투자가 20K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 전체 캐펙스가 60억 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라든지 캐파 투자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원래 홍콩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추가 R&D 및 증설 비용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 추가 상장한다. 이것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는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이거 오른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A주 상장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근데 그 질문 있는 게 그 화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그건 A주 상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깔끔하게 그냥 그 파운드리 업체 뷰를 보실 것 같은데. 화홍은 그 12인치보다는 8인치 위주의 회사고요. 그 TSMC가 그 7나노, 뭐 5나노, 뭐 3나노 같은 최신 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8인치 공정에 뭐 100나노 이상의 구공정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 구공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은 이 TSMC를 이용하기가 이제 앞으로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같은 이제 뭐 나라 업체인 뭐 화홍이라든지 다른 8인치 파운드리로 이것도 뭐 SMIC처럼 그 물량에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같이 뭐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컴투스 발표해 주세요. 네,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으로 기존 14만 원에서 상향하고요. 그 중형주 중에서는 좀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좀 단순하거든요. 이제 뭐 서머너 주어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익 기여분은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거의 6년 동안 서머너즈 워만 사실은 이제 있었고 나머지 게임들이 사실 이제 크게 성공한 것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 서머너즈 워가 어쨌든 글로벌에서 히트를 쳤고 이 게임의 IP를 활용한 이제 차기작들이 이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그리고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이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렇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 게임 기대감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 뭐 워낙 딜레이를 많이 시킨 회사라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으시긴 한데 지금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은 사실 한 2년 정도 밀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리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 뭐 올해 안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3분기 지금 CBT 앞두고 있고 이 서머너즈 워가 e스포츠 행사를 이제 매년 가을에 합니다. 그게 이제 SWC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9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이때 이제 마케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뭐 출시는 거의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그닥 비싸지가 않습니다. 12배 정도 받고 있는 회사고요. 요즘 게임 업체들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뭐 오르기 전 기준으로 보셔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중형 사이즈 애들은 한 15배 정도는 받을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NC나 이제 뭐 펄어비스나 다른 애들은 이제 20배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 15배 정도도 아직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 조정할 때 1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16만 5천 원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1분기 때가 쇼크가 났었고요. 2분기 때 이제 서머너즈 워가 6주년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1분기에 슬로우했던 것들이 좀 이제 반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실적 시즌 부각되는 거 하고 하반기에 게임 출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그 순이익단에 뭐 새로 붙는 거 있나요? 작년에는 영업이익 대비 순이익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순이익이. 아니요, 4분기가 작년에 일회성으로 저게 좀 있어가지고요. 작년 4분기 때.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게 서머너즈 워 이외에 맨날 앞에서 얘기도 하셨지만, 컴투스가 할인받는 게 신작 모멘텀 부재잖아요. 뭐, 라인업이 뭐, 밀리긴 해서 뭐, 하반기에 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뭐, 대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 좀 가능성 있는 게임은 어떤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항상 이게 컴투스가 구조적으로 최근에 보면 신작 라인업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코멘트. 5페이지에 표 3번에 라인업을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작은 것들이 여기에 제가 써놓은 거 말고 한 3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뭐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대작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히어로즈 워라는 게 그나마 이게 이제
과거에 한 4, 5년 전쯤에 히트를 좀 쳤던 게임이어서 이게 중박 정도는 칠 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글로벌 출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올해는 일단 서머너즈 100년 전쟁하고 크로니클에 좀 집중하는 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력과 이제 뭐 흥행을 지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년 동안 서머너즈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회사 캐시 거의 6천억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R 12배, 10배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들을 감안을 하면 그 개발성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 제목에도 또 써놨듯이 서머너즈 워 자체는 글로벌에서 성공을 한번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2차 이 IP를 활용한 부분 사실 이 100년 전쟁은 약간 투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조금 한 번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게임주 성향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기대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저희는 베팅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이어서 디스플레이 산업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저녁쯤에 이제 7월 상반월 LCD 패널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LCD TV 패널 가격은 75인치 빼고 이제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예, 금발 패널 가격 상승은 이제 세트 업체들이 하반기 쇼핑 시즌,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등이 이제 대기 중이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이 이 시즌에 대비해서 패널 구매를 이제 확대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의 이제 낮은 패널 재고도 이제 구매 확대에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저희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LCD TV 관련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TV 출하량은 6,900만 대, 예, 패널 출하량은 6,700만 대 정도 이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지금 공급이 조금 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널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라고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주가가 10% 이제 오른 이유가 요런 배경들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패널 가격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하락 저단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CD 시장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희는 보수적인 전망 지금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대체 투자 전략 홍지연 위원입니다. 네, 이번 저희 오피스 자료로 나왔고요. 오피스 자료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두 가지 중요하다고 본 게 이제 글로벌 도시별로 위워크의 침투율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한 게 신규 공급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시장은 결론적으로 좀 싱가포르 오피스 시장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키차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1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림 27번 보시면 이제 전체 글로벌 도시별로 공유 오피스 침투율이랑 위워크의 침투율을 좀 비교해서 그려놨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워크의 위기가 공유 오피스 자체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공유 오피스 침투율보다는 위워크의 침투율이 훨씬 좀 수요에 미친 영향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이나 맨해튼,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좀 위워크의 수요가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림 28번 보시면은 그 전체 그 도시별로 오피스 연면적 대비해서 2020년 이후로 공급되는 물량을 비율로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도쿄가 한 9.8%로 가장 높고 서울, 뉴욕, 파리 순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종합해서 봤을 때 위워크 침투율이 1%대고 또 신규 오피스 공급 물량도 좀 부담이 낮아서 싱가포르 오피스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견고할 수 있다라고 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MP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림 29번 보시면은 저희 MP 이제 뭐 견조한 실적 내고 있고 저희 밑에 종목단에서 사실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 리츠는 아센다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센다스가 전체 자산에서 한 30% 정도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싱가포르 오피스이기 때문에 뭐 임대 수익 훼손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싱가포르에서는 아센다스 가져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